안녕하세요. 성안중학교 3학년 친구들. 벌써 또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수학은 월수금 수업인데 선생님이 금요일날 출장을 가가지고 목요일로 수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달아 이틀 하는 대신 어제 선생님이 숙제도 안 내줬고 오늘은 진도도 안 나가니까 너무 선생님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위에 올려준 스스로 하는 개념 정리 프린트는요, 여기 25쪽에 있는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면서 빈칸 채워보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1번 기본 문제부터 13번 발전 문제까지 쭉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학교에서 하면 선생님이 이걸 다 풀어줄 시간이 없거든. 근데 또 온라인 수업하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어줄 수 있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 2, 3번은 기본 문제인데요. 조금 쉽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같이 볼게요. 자, 64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64의 제곱근. 이 말은 제곱근의 뜻을 떠올려 볼게.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죠. 우리가 근호를 이용해서 적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제곱해서 64가 되는 거니까 88, 64, 그 다음에 마팔 64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호로 나타낸 친구들은 이 근호는 요 안에 64가 제곱수라서 제곱 루트 상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항상 가장 간단한 상태, 상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상쇄한 상태에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답을 적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얘가 단답형, 서술형 답이었다. 얘는 감점이 되겠죠. 감점.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근호 밖으로 다 빼줘야 된다. 정확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트 17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루트 17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7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17에서 제곱수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답이고요. 그 다음 81분의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81은 9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분의 16인데 얘가 누구의 제곱이니까 9분의 4의 제곱이니까 제곱 루트 상쇄해서 뿔마 9분의 4이다.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 1.21의 제곱근을 물었어요. 자, 121은 누구의 제곱? 그치, 11의 제곱이야. 그럼 1.21은 누구의 제곱이죠? 그렇습니다. 1.1의 제곱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1. 요런 제곱근을 풀 때 이 제곱수들을 외워놓는 게 많이 도움이 돼. 11의 제곱은 121이다. 그러면 12의 제곱은 뭐게? 아는 사람? 그렇지, 144. 13의 제곱은 뭐게? 지금 그때그때 곱해도 되는데 요 뒤에 있는 121을 보고 얘가 11의 제곱이구나. 144를 보고 12의 제곱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제곱근을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저기 대답하는 사람 있다. 225. 16의 제곱은 256. 선생님도 사실 이까지밖에 몰라. 17의 제곱은 289. 선생님도 사실 16의 제곱까지밖에 못 외워요. 그런데 우리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구구단만 외우지만 엄청 큰 수의
곱셈까지 다 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곱근 할 때는 이런 제곱수들 11의 제곱에서 19의 제곱까지 되면 외워 놓으세요. 18의 제곱, 19의 제곱 외워 놓는 것이 좋겠다. 됐나요? 하는 김에 18의 제곱 얼마인지 보자. 88, 64, 18, 324. 19의 제곱은 뭐게? 81, 171, 361. 됐네요. 자, 요런 아이들 외워두도록 하자. 노트에 놓으세요. 그래서 1.21을 보면 121이 11의 제곱이니까 1.21이면 소수점이 2개 앞으로 가 있죠. 그래서 소수점 하나씩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1.21의 제곱근이 됩니다. 문제 2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건 제곱 루트 상쇄하는 거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13 양수니까 그냥 편하게 제곱 루트 상쇄해서 13. 자,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만 조심해주면 되죠. 자,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가 돼? 제곱이 돼. 따라서 플러스 되고 그 다음은 제곱 루트 상쇄 되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됐다 아니면 살아있다. 살아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제곱 루트 상쇄해서 2분의 5 되고요. 얘는 괄호에 마이너스 또 있네요.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제곱해서 플러스가 돼요. 그런 다음 제곱 루트 상쇄하고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0.1이 답이 되겠다. 다음 중에서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요거 했었나요? 0.4땡 1땡 얘는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뀌죠. 99분의 41. 따라서 얘는 유리수죠. 유리수. 그 다음 루트 7분의 1은 근호를 벗길 수가 없지. 얘는 무리수. 마이너스 파이도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의 앞에 마이너스만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1.69는 자 169 뭐의 제곱이었죠? 169. 네 그렇죠. 13의 제곱이었죠. 그런데 소수점 2개가 있으니까 1개만큼 소수점을 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제곱 루트 상쇄하면 마이너스 1.3 뭐죠? 유한소수죠. 유한소수. 유한소수도 뭐다?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루트 25 빼기 2는 루트 25는 뭐랑 같으니까 루트 5의 제곱이라서 5 빼기 2 얼마? 3이랑 똑같은 거죠. 얘도 유리수 되겠다. 그래서 무리수인 것은 누구랑 누구? 루트 7분의 1이랑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6쪽. 다음 네모 안에 부등호를 넣으시오.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호가 없는 수와 근호가 있는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근호가 없는 애를 근호 안에 넣어주자. 즉 4를 어떻게? 루트 4의 제곱 1로 바꿔서 루트 16이 되겠죠. 그럼 루트 16이랑 누구랑? 루트 19랑 대소관계를 비교해요.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놈이 클수록 제곱근도 커지죠. 따라서 누가 더 크다? 루트 19가 더 크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있는 애와 근호 안에 없는 애를 비교할 때는 근호 안에 없는 애를 근호 안에 넣어주자. 즉 루트 9분의 1입니다. 그럼 9분의 1이랑 누굴 비교해야 돼? 3분의 1이랑 9분의 1을 비교해야 되죠. 누가 더 커요?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집니다.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져. 그러면 요렇게 부등호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 다음 3번, 4번은 실수의 대소관계예요. 2 플러스 루트 6과
5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실수의 대소관계 어떻게 해주자? 빼주자. 기억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이 되고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루트 6이야. 절대값이 큰 게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결국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어디로 간다? 두 수 사이의 대소관계로 가게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주자? 빼줍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는데 분배 법칙 해서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루트 5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없어지고 루트 5 빼기 2죠. 얘는 어떻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느냐? 2를 근호 안에 넣어보면 되잖아. 2는 루트 4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절대값이 큰 게 플러스니까 얘는 결국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두 수 사이의 대소관계로 가게 됩니다. 됐나요? 이제 표준 문제입니다. 5번부터 5번. 자,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하자. 자, 복잡하죠? 얘를 그냥 계산해버리면 편합니다. 마이너스에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7의 제곱, 7, 7, 49죠. 자, A는 49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네. 그럼 얼마? 루트 49 얘기하는 거잖아.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49고 양의 제곱근은 그냥 플러스 루트 49잖아. 그치? 그럼 얘는 49는 누구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이니까 제곱 루트 상세에서 얼마 된다? 7이라는 말이네요. A가 얼마다? 7이라는 말이네요. 그 다음 B 봅시다.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이래. 얘도 복잡해. 제곱근인데 얘의 제곱근을 어떻게 찾아? 그냥 계산해주면 돼. 루트 16은 루트 4의 제곱이고 제곱 루트 상쇄하면 4가 되죠. 즉 B라는 애는 4의 음의 제곱근. B라는 애는 4의 음의 제곱근. 즉 마이너스 루트 4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라서 제곱 루트 상쇄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즉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땡땡땡은 그러므로 결론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A 곱하기 B는 7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4가 답이 되겠죠. 됐나요? 막 어떤 복잡한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그 복잡한 수를 일단 간단히 하는 거야. 마이너스 7의 제곱은 그냥 49라고 간단히 하고 루트 16은 그냥 4라고 간단히 하는 거예요. 간단히 한 후에 그 수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더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cm이고 세로의 길이가 2cm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얘 넓이 얼마일까요? 그치? 쉽지? 3이 6제곱센티미터겠네요. 오랜만에 단위 한번 적어볼까? 6제곱센티미터. 오랜만에 단위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얘랑 넓이가 같은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 얘기했어요.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잖아. 근데 그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6이래.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x제곱이 얼마라는 말? 6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x는 누구의 제곱근? 6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서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x는 길이라서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루트 6이 된다. 한 변의 길이 x는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6cm이다. 단위까지 정확하다.
그다음 7번 요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요런 문제 20x로 선생님이 문제를 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루트 48x가 자연수래. 에이, 루트 있으면 무리수인데 어떻게 자연수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있는 거야. 뭐에 제곱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근호가 없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루트 48x가 자연수라는 말은 48x가 어떤 수의 제곱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곱수.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타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48이라는 애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 24, 2, 12, 2, 6, 2, 3, 끝! 즉 2의 4제곱 곱하기 3이 48이고 여기에 x를 곱한 게 뭐가 된다는 말? 제곱수가 된다는 말. 근데 2의 4제곱은 제곱수가 돼. 어떻게? 4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2의 제곱의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쵸? 잠시만요. 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의 4제곱은 문제가 없다 그랬죠. 2의 4제곱은 우리 지수법칙 떠올려보면 2의 제곱의 제곱이야. 즉 얘는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됐지. 제곱수인 거야. 그럼 누가 문제냐? 바로 옆에 있는 3이 문제인 거죠. 는이랑 헷갈리겠다. 3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요 3을 제곱수로 만들어 주려면 요 x 안에 꼭 뭐가 있어야겠다. 제곱수로 만들어 주려면 x가 꼭 3을 소인수로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얘 그 외에는 제곱수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x는 3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꼴만 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자연수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는 뭐다? 3이 되겠죠. 가장 작은 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가장 작은 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x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8번. 자, 8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빨리 계산해 볼게요. 1번 제곱 루트 상세 3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3세 플러스 5 그래서 8 됐죠? 루트 36은 얘는 루트 6의 제곱이잖아. 제곱 루트 상세에서 6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에서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2 되겠죠. 2.25는 아까 그쵸 15의 제곱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곱 루트 상세에서 1.5 곱하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요.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10. 그럼 10을 곱하면 소수점 하나가 뒤로 한 칸 이동하면 되죠. 답은 얼마? 15가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뭐 되고 플러스 되고 제곱 루트 상세하니까 5분의 14 나누기 아까 196은 뭐의 제곱이었죠? 그쵸? 루트 누구의 제곱? 누구의 제곱이었어요? 16 18 그다음 196은 누구의 제곱이었죠? 16의 제곱이었나요? 그쵸? 16 곱하면 66, 36 96의 16 256 아니네.
자, 196은 누구의 제곱이었죠? 그렇죠. 14의 제곱이었죠. 그럼 제곱 루트 상쇄하면 얼마? 14. 나누기니까 5분의 14 곱하기 14분의 1로 역수의 곱으로 고쳐서 얼마다? 5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형성평가에 냈던 것 같아.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했어. 일단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수가 2개 있죠. 음수는 0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5가 작냐 마이너스 3이 작냐를 비교하려면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루트 9로 만들어 줘야겠지. 그럼 누가 더 작아? 그쵸? 마이너스 루트 15가 더 작고요. 마이너스 루트 9 즉 얘는 마이너스 3이 그 다음으로 작고요. 그 다음 0. 그럼 0보다 큰 것 중에는 4랑 루트 8이랑 루트 12가 있는데 얘네 둘은 크기가 요렇게 돼요. 그쵸? 그럼 4는 루트 16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비교하면 루트 8, 그 다음은 루트 12, 누가 제일 크겠다? 루트 16, 즉 4가 제일 크게 되겠죠.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아지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커진다는 거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왼쪽에 가잖아. 더 작아지고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오른쪽에 가니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셀카라서 좌우가 반대예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선생님은 이쪽이 왼쪽인데 너희는 이게 왼쪽이지. 음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더 왼쪽으로 가서 더 작아지고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오른쪽으로 가서 더 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는 수는 누구다? 1, 2, 3, 4 루트 8이 네 번째 오는 수가 되겠다.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두 점 A 요건 좌표를 나타내요. 1, A점의 좌표가 얼마? 1이라는 거죠. 다음 B점의 좌표는 2, B2에 대하여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가 있다. AC, AP, AQ 길이가 모두 같을 때 AC와 표시해볼게. AC는 요 대각선이야. 얘를 그대로 컴파스로 옮긴 거니까 얘도 길이가 같을 거고 또 누구도 왼쪽으로 옮긴 얘도 길이가 같죠. 요 세 명이 다 길이가 같습니다. 그때 P와 Q의 좌표 AB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즉 AC의 길이는 얼마가 될지를 생각해보면 가로가 1, 높이도 1이죠. 맞습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가 1, 1이에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 루트 2가 됩니다. 즉 AC의 길이가 루트 2. 근데 이 AC가 누구랑 같다 그랬어? AP랑도 같고 AQ랑도 같다 그랬죠. 그럼 요 말은 여기 AQ의 길이도 얼마고? 루트 2고 AP의 길이도 얼마다? 루트 2다. 근데 이 Q점의 좌표를 그냥 루트 2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요 Q점은 잘 보세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 더 얼만큼 간 거야.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루트 2만큼 간 거죠. 그래서 즉 Q점의 좌표는 1만큼 가고 루트 2만큼 더 갔으니까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요게 B 값이 되겠죠. 그다음 P점의 좌표를 볼게. P점도 0에서부터 생각해야 돼. 0에서부터 생각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 간 거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잘 보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야. 오른쪽으로 1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즉 오른쪽으로 1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P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가 B의 값, 1 마이너스 루트 2가 A의 값이 되겠다.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13과 1 플러스 루트 5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얘는 우리가 근사값을 약간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우리 루트 2는 1.414 땡땡땡땡. 루트 3은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2는 1.414 땡땡땡땡. 루트 3은 1.732 땡땡땡땡. 루트 5까지만 외우자. 2.23 땡땡땡땡. 그 다음은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첫째 자리는 우리가 정수 자리는 소수점 윗자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 마이너스 루트 13 같은 경우면 루트 13은요 약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얘는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잖아. 즉 3의 제곱 13이 3의 제곱보다는 크고 4의 제곱보다는 작죠. 즉 루트 13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거야. 그럼 얘는 약 얼마냐면 3.xxx 요런 값을 가진다는 거죠. 루트 13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13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1을 다 더해줍니다.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루트 13, 1 마이너스 3. 1을 더해주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즉 약 얼마냐면 마이너스 2.xxx 요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xx이고 1 플러스 루트 3, 루트 5 볼게요. 얘는 우리 근사치 이용해서 그냥 편하게 해볼까? 2.23이야. 거기에 1을 더했어. 그러면 3.23 땡땡땡땡 요런 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땡땡땡땡에서 3.23 땡땡땡땡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라고 하면 누구다?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3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정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루트 10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이므로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3개이다. 자, 루트 17 이하의 자연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루트 17은요. 자, 17 잘 보세요. 17은 제곱수. 제곱수라고 하면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 이런 애들을 보았을 때 이 17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죠. 여기 어디? 루트 16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루트 25보다 작은 여기 들어가 있죠. 즉 루트 17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아이고 여기 근호가 빠져야 되죠? 4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얘는 약 4.xx인데 얘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4.xx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구다? 1, 2, 3, 4까지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4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2번 같은 경우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4인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루트 x 아래에 루트 x보다 작은 거에 뭐밖에 없냐면 1, 2, 3, 4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4보다 크다는 건데 4보다 크거나 작다는 거죠. 4보다 크거나 작다는 건데 이
루트 x가 4보다 크거나 작으면 자, 괄호 2번 다시 볼게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가 4인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루트 x가 루트 x보다 작은데 자연수 개수가 4개라는 말은 자연수 개수 요 4개가 누구에 해당하냐면 1, 2, 3, 4. 요 4명이 자연수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이하라고 했으니까 같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루트 x가 5가 돼버리면 얘가 5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가 1, 2, 3, 4에 5까지 들어가겠지. 5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누구는 되면 안 돼. 5는 되면 안 돼. 그럼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작아져야 됐죠. 자, 다시 루트 x가 5라면 5 이하의 자연수가 5개가 돼버리죠. 1, 2, 3, 4, 5. 그쵸? 그러면 5보다 크면 당연히 또 5개가 넘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5보다는 항상 루트 x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루트 x보다 작은 자연수가 1, 2, 3, 4 요 4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x 한번 구해보자.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4의 제곱 루트 x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뭐보다 16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는 x는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의 개수는 x가 16이거나 17이거나 18이거나 19이거나 20이거나 21이거나 22이거나 23이거나 24이거나 25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답이 되겠죠. 9개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은 25에서 뭘 빼면 돼요? 16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9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3번.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대. 그랬을 때 다음 중에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여라. 이걸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다. 그러면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0과 1 사이에 있는 x값 하나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주는 거야. 자, 0과 1 사이에 뭐가 있죠? 선생님은 2분의 1이 딱 떠올랐어. 그치? 2분의 1 있지. 라고 하자. 자, 그러면 루트 x는 루트 2분의 1이고 x는 2분의 1이고 x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고 x분의 1은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누가 제일 커요? 2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누가 커요? 얘는 얘보다 더 작고 얘네 둘이 비교해보면 루트 2분의 얘는 루트 4분의 1이랑 똑같잖아. 얘가 더 작죠. 2분의 1과 4분의 1 비교하면 2분의 1이 더 크니까. 그래서 루트 x 그 다음이 x 그 다음 x제곱 요런 크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대입해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푼다면 일반성이 결여돼서 약간 감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x의 성질만으로 우리가 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푸는 건 하나의 요령이에요, 요령. 지우고 일단 하나하나 비교해보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루트 x랑 x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x는 루트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x랑 x제곱을 비교해보면 0과 1 사이일 때는 제곱을 할수록 더 작아지죠.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제곱을 할수록 계속 1보다 작은 애들을 곱해줄수록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얘네 둘은 어떤 대소관계? 요런 대소관계. 그 다음 x랑 x제곱을 비교해도 아까 말했죠.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잖아.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면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어. 그럼 x제곱은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준 거잖아요, x에. 그래서 얘도 크기가 더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먼저 말해줬어도 됐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x분의 1을 비교할 건데 x분의 1은 x가 0과 1 사이면 이거의 역수는 더 1보다도 커지겠죠. 1보다 커지겠죠. 근데 아까 얘는 1보다 큰데 x는 1보다 어떻다 그랬어? 1보다 작잖아요. 그쵸? 그럼 x와 x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x와 x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x분의 1이 1보다 더 커지죠. 그죠? x분의 1이 1보다 더 커진다. x분의 1이 1보다 더 커지죠. 그럼 이때까지 얻은 정보로는 뭘 할 수 있냐면 x제곱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 x. 그 다음 x분의 1도 x보다 크고 루트 x도 x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루트 x는요. 루트 x는 1보다 작습니다. 왜 그러느냐. x가 1보다 작다이므로 루트 x는 루트 1보다도 작겠죠. 근데 얘는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x분의 1이 더 크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소관계는 어떻게? x분의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루트 x, x, x제곱 이런 순서로 정해지겠습니다. 자, 오늘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계속 배우도록 하고 이제 왠지 여러분들이 등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학교에서 보고 싶네요. 안녕 여러분.